박순애 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행정학회를 이끌어 나가실 차기 회장이신 김서용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환영사와 축사를 위해서 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귀빈들께서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원장님이신 임채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부산 항만공사의 컨벤션 센터를 빌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부산 항만공사의 송상근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개회사입니다. 현재 한국행정학회를 이끌고 계신 성시경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회장 성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행정학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성장했다라고 해서 나이가 든 것이 아니고 더 성숙해졌고 세계적으로 더 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셨듯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국가들에서 직접적으로 학회에서 대표들을 파견을 해주셨고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 세션에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선대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이름을 다 거명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하지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정일영 위원장님, 임채원 원장님, 송상근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학회 이 개회식에 많은 정부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오시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주셨지만 잘 아시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매우 속도감 있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전부 다 영상으로 지금 현재 축사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행정학회가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은 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늙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행정학의 역사를 최근에 저희가 한국행정학 지성사를 편찬하면서 그 과정에서 돌이켜봤을 때 한국행정학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그 모범적인 성장에 기반해서 더 그 뜻을 더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신 국제 초청 인사들과 저녁 시간을 같이 했는데 많이들 놀라워하십니다. 단순히 한국이 이렇게 변했다, 발전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이 갖고 있는 힘이 이제는 대단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행정학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께 그다음에 박사님들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행정학이 이제는 밖에 있는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내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올해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위한 행정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고 그 안에 기술과
성장과 균형,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어제 메리 가이 교수님하고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주제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정학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모시는 글에다가 썼습니다마는 국민을 위한 행정학, 사실 우리 모든 이 연구의 귀결점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좀 더 미래의 무엇인가의 가치를 위한 우리의 연구이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회과학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현상은 어떻게 보면 과거 추정적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21세기에 있어서 특히 행정학을 비롯해서 미래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공공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우리는 좀 더 기존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학회는 70년의 역사가 있듯이 그 안에 원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신진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구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외국의 학자들과 그 다음 국내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21세기는 독자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내보이면서 바깥의 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행정학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행정학회 2026년도 학예학술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체화되는 과정에서 같이 해주신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작년부터서 우리 임원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펀딩, 그 다음에 사람들 네트워킹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시듯이 이 행사장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 행정학회는 이 공간을 우리 송상근 사장님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미래 비전과 또 과거의 학술적 성취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사입니다. 환영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님께서는 공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못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학회를 위해서 환영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국행정학회 학예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시경 회장님과 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내외 석학 여러분,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 행정적 함의가 있는 영향 요인과 지향 가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 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AI와 기후변화입니다. AI는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자율운항선박, 피지컬 AI 항만, AI 기반 스마트 양식장 등 신규 예산 사업의 상당수가 AI 관련입니다. 앞으로 행정 플랫폼에 AI 적용이 확대되면 경제성과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더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위기 관리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 역시 상당합니다. 국제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여 선박 연료는 기존 벙커유에서 메탄올, LNG, 암모니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그에 맞춰 새로운 선박 기술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를 봐도 지난주 동해에서 참치가 허용 어획량을 초과해 잡히는 바람에 쿼터 조정이 다급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1,400여 개의 규제 중 필요성이 낮은 절반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정하고 잡능량 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장 또한 고수온 등에 대비하여 어종 및 어장의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최근 해양수산 행정이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융합, 컨버전스, 주도권, 이니셔티브, 그리고 민첩성, 어질리티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융합입니다. 하나의 전문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제 간 연구, 다부처 사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도권은 선제적인 정책, 표준이나 기준의 선도, 시장의 선점 등에서 보듯 주도권을 쥐고 가야 유리한 국면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변하면서 주도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첩성입니다. 기존과는 상황 대응의 속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과거라면 2, 3년은 걸렸을 해수부 부산 이전이 6개월 만에 완료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해 긴요한 일이라면 사명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속도감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이곳 부산에서 뜻깊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황종우 장관님께서 오늘 직접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따뜻한 환영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안타깝지만 직접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하셨지만 학회를 위해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RC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성시경 행정학회장님과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로 대표되는 최근 기술 발전은 산업과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과 정부의 역할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역의 활력 그리고 사회적 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논의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이 일으킬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국가 정책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문적 논의가 정책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시되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 그리고 기본 사회를 위한 소중한 의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주 이사장님께서 영상으로 우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환영사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사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전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에서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 행정학자와 내빈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은 오늘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은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와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해답은 결국 국민의 삶과 미래의 중심을 두는 행정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민과 미래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 한국청렴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획 세션에서는 지난 2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가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 25년간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국민이 있는 소통과 조정의 플랫폼으로서 집단 갈등과 고충 민원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70여 건의 집단 민원을 조정하여 약 3만여 명의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반복 민원 약 15만 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행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행정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계와 정책 현장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 세계가 주목하는 K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련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공무로 직접 이 장소에 오시지 못하고요. 영상으로 저희에게 축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국내의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정부의 행정혁신과 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행정학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개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직접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지혜를 나누고 싶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해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기술, 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은 정부 행정에 더 빠르고 더 정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제조업의 AI 대전환과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을 성장의 기회로 선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 현장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기술, 성장, 균형은 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 방향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건 장관님이 영상으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디지털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동의 편의와 주거 여건이 달라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 누구나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토교통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방향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기술 혁신의 시대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행정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영상으로 된 축사를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시며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이신 차관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내외에서 참석해 주신 행정학자 및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입니다. AI 거버넌스, 사회적 성장, 불균형 문제 해결 등 미래 행정의 핵심 의제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행정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AI 국민비서 도입 등 행정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재난관리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5급 3특 지역균형 성장 정책 등을 통해 지역이 성장 동력을 만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계와 정부,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제시되는 정책 제언들이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이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모시면 너무 좋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공부에 여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축사와 환영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단으로 오시고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인재원장 임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와, 거기 바다가 보이고 좀 저에겐 좀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래 오늘 지금 좀 전에 정용덕 총장님이 하시는 현대국가 행정연구회 발제를 했었는데 작년 겨울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그때 이야기했던 것도 주제 같습니다. K 이니시티브 인류국가와 역량국가론 이런 건데 그 K 이니시티브 할 때 첫 번째가 인류 해양 시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류 해양 시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감회가 좀 뿌듯합니다. 좀 아마 정부 쪽에서 입장을 조금 학회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지금 5년 단임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속에서 지금 정부가 뭘 원하는지, 그 학회랑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6월 8일 날 이재명 정부 1년이 됐었고 그때 다시 들고 나온 어제가 K 이니시티브입니다. 좀 묘하게 제가 지금까지 작년에 정용덕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하던 분야가 국정 좀 기조가 된 거죠. 그러면 좀 돌아보면 어떠냐면 거기 정권인들도 혹은 정책들도 생애주의가 있으니까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겪는 것처럼 정책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5년 단임제 정부들도 전형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반환점을 돌면서 가을로 접을 드는데 지난 1년을 봄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 성격 규정이 그게 아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계엄에 대한 문제와 내란의 문제를 이제 끝내자. 이게 국민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가 뭔지를 좀 정리했던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해서 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2년 정도가 여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29년 한 1년 정도가 가을일 테고요. 그 3년 4년을 했던 성과가 뭔지를 가지고 국민평가를 받을 거고, 아마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서 겨울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아마 5년 단위제 정부들을 우리가 한 지금 7차례 경험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여름에 뭘 할 건가, 일하는 정부의 의제는 뭔가, 이걸 물을 거고요. 거의 정부가 들고 나온 건 K 이니시티브입니다. 제가 오전에 발제할 때는 국민 국가를 넘어서 인류 국가가 뭔지, 휴먼카인드 스테이트가 뭔지, 퍼스트 국가가 아니고요. 인류 국가가 뭔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기조였던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뭐 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고 인문학자가 아니고 사회과학, 특히 행정학, 정부 관료제를 움직이고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건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역량국가론이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정동적 선생님 연구팀하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다가 저는 그 행정학계의 원로 선생님들하고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시경 교수님이 올해 7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이 더 중요한 60주년입니다. 행정학회보가 나온 60주년입니다. 그때 67년 이맘때쯤인데 4월인가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 못하고 그 뒤에는 건설협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국가발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기조에 참여했던 분들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행정학회보 1호 기획 세션에 실립니다. 그때 주제가 첫 번째가 철학하시는 김태길 선생님이 하셨는데 국가발전과 철학, 국가발전과 경제, 국가발전과 문화, 그렇게 가지고 국가발전과 행동은 박동 선생님이 하시고요. 학회장이 김은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행정학이 진짜 행정학이 된 거죠. 예, 그만할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6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좀 다른 컬러로 좀 하면 좋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60년 동안 국가 발전만 했으면 플러스 인류의 평화, 좀 다른 비전으로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제안 드린다면 내년에 할 때는 60주년이 될 때는 국가 발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인류의 안녕, 이런 거 좀 지구적인 담론을 같이 하는 그런 행정학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저희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영사와 축사,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군근 교수님이십니다. 강연 제목은 한국행정학 70년 성찰과 향후 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상 3시 반까지 하게 됐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10분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외국 참가자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발제문은 이제
영어로 만들었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제 옆에다가 이걸 좀 트랜스레이션을 해줘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70년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제 한국행정학회가 그 한국행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것이 195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70년이 되기 때문에 70년 동안에 이제 우리 행정학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라는 걸 한번 성찰을 해보고 미래 세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학은 한국의 국가 및 사회 발전 단계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국행정학 70년 지성사라고 하는 책의 편찬을 맡고 있고 그 편찬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한국행정학 지성사는 행정이론 및 공공관리론, 재정공기업, 정책학 분야,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분야, 그다음에 방법론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5개 분과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의 국가 발전의 그 단계를 그게 4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 단계가 어떻게 이제 국가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대형에서 행정학이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국가 형성기, 61년부터 80년까지를 이제 발전 국가 시기, 80년부터 92년까지를 민주화 전환기, 민주적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93년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제 데모크라틱 거버넌스, 그러니까 민주 거버넌스와 공고화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행정학을 양 오버뷰를 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입 단계, 그러니까 주로 미국의 행정학을 수입을 해왔고요. 국가 발전 단계에서는 발전 국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행정학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 이제 중점이었고, 민주화 전환기에는 이제 역시 행정의 관점이 변해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행정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 1993년부터는 그 소위 민주적 거버넌스, 그다음에 정부 혁신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큰 단절이 없이 제도의 컨티뉴이티가 유지되면서 또한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가 형성기입니다. 국가 형성기에 이제 거버넌스의 그 과제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 전쟁 1950년부터 50년까지 거치면서 전후 이제 부흥기에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이제 주된 거버넌스의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미넌트 로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반공, 그다음에 국가 안보, 그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등이 이제 실질적인 지배적인 논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료제를 보게 되면 이제 1948년도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정부 조직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14개 부처하고 3개 위원회라는 간소한 조직으로 이제 근대적인 행정 기구가 시작됐고, 49년도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위 그 실적주의 제도가 공포는 됐는데 실제 운영 자체는 실적주의보다는
여권제 쪽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 행정 역량을 좀 축적해 왔다.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집권화된 그러한 국가 권위 구조였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고 사회 참여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좀 취약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행정학이 이제 어땠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한국의 행정학은 처음에는 법과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법과대학 1948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행정학과가 만들어졌고 바로 이어서 이 부산의 부산대학에도 만들어졌고 중앙대 고려대 행정학과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행정학과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법을 가르쳤다. 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행정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59년에 그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이 미네소타 프로젝트, 소위 이제 한국의 전후 부흥을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서울대학교를 좀 부흥시키는데 그게 행정학 분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수요원도 교육해가지고 1959년도에 행정대학원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행정학이 시작이 되었다. 이때 가르치는 행정학은 주로 이제 포스트코브 기반을 둔 관리주의 행정학이 이제 가르쳐졌고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미국 행정학이 도입됐고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소위 행정학 교육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사진은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56년도에 한국행정연구회가 창립됐다는 것을 기사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당시 좀 국립공무원 훈련원에서 만들어졌고 참여자들이 공무원들이 한 반 정도, 학자들이 한 반 정도, 40명인데 학자들이 행정학자는 소수였고 주로 법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1959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창립 당시의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쪽인가? 어떻게 했어? 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발전국가기라고 하면 한국에서 발전국가기는 이제 5.16의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군정하고 제3공화국, 제4공화국까지를 이제 우리가 발전국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당시 이제 그 거버넌스의 기조는 급속한 경제 발전 산업화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시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정부는 어쨌든 정치적인 정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지고 그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시기에 비로소 이제 실적주의 그 인사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소위 이제 유능한 그 경제 관료들, 테크노크라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었고 행정 역량이 굉장히 확충이 많이 됐다. 이코노믹 플래닝 보드 경제교육원이라고 부총리 부서에서 이제 강력한 조정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거버넌스 스트럭처는 여전히 이제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거버넌스 그다음에 국가하고 산업계하고 이제 관련성 밀접했지만 주도권은 산업계가 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이한 그러한 소위 내재적인 자율성이라고 그 에반스가 표명했던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집권화된 경제개발 계획, 그 다음에 리소스 얼로케이션도 굉장히 집권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행정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기에 이제 한국행정학교가 정식으로 196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1967년도에 아까 임채원 원장이 얘기했다시피 한국행정학부가 이제 1967년부터 창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얘기를 했고, 이 당시 이제 행정학자들의 지배적인 그 연구 테마는 비교행정, 발전행정, 행정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의 특히 비교행정과 발전행정론을 받아들여서 한국화 시켜가지고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행정학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민주적 전환기라고 얘기하는 기간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믹스드 기간입니다. 1981년도에 제5공화국, 소위 전두환 정부 여전히 이제 군사 장군 출신의 이제 그 대통령인 제5공화국, 그다음에 87년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노태우 전직 장성이죠. 이 두 분이 했는데 이제 민주화가 되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 두 기간을 이제 전환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그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거버넌스의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로직은 이제 그 발전주의적인 권위주의를 어떻게 하면 이제 데모크라틱 거버넌스로 전환시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관료제를 보게 되면은 발전국 관료제의 그 도미넌스가 약화됐고 어쨌든 변화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굉장한 변화가 있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행정학 분야가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행정학 분야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시기까지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행정연구원을 포함한 뭐 연구기관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경향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화의 문제, 행정 책임성의 문제,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정책 분야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분권화와 시민참여, 퍼블릭 초이스와 같은 그 대안적인 패러다임들도 이 시기에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이 됐고 이론도 또 굉장히 다원론적인 이론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 행정 현실과 한국의 지방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크라틱 거버넌스 앤 코디네이션, 1993년부터 20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이 시기에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제도도 혁신이 되고 정책 조정도 중요해지고 거버닝 커패시티도 굉장히 제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기간은 두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93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과 제도들이 제도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그렇게 제도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첫 번째 시기고, 두 번째 시기에는 이때 제도화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공고화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93년부터 2026년을 통틀어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의 주요 디멘전을 따로 떼어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뷰로크라시의 전문화,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노베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제도적인 성숙, 그다음에 민주적인 제도의 회복, 레질리언스, 이 부분을 따로따로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발전국가 관료제가 굉장히 이제 유능한 그 실적주의 관료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관료제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모가 됐다. 한국적 현실에서 관료 대표성은 남녀 평등, 남녀 비율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출신들을 어떻게 이제 관료에 등용하느냐, 그 다음에 장애인들 등용하느냐, 이 세 가지가 주요이신데, 핵심은 이제 남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 그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과지향적인 관료제, 그러니까 성과급제도 이런 걸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인스트루먼트가 5개 정도 저쪽에 있는데, 개방형 직위제라고 해서 1999년도에 도입했는데, 각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 실장급, 뭐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을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밑에서 승진만 시켰는데, 이게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민간인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한 제도가 이제 개방형 직위제, 1999년도.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 다른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 특히 여성 채용을 좀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과급, 그 다음에 전문성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뷰로크라시가 굉장히 전환이 되었는데, 인디케이터를 한 3개만 얘기하면, 여성의 참여 비율이 고위공무원단에 2006년도에 4.1%에서 2024년도에 12.9% 올라갔다. 공무원의 총 숫자는 남성과 여성이 지금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직에 없으니까 그걸 좀 인크리즈 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가 이제 2000년도에 130개 지정돼 있다가 2020년 475개로 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장 레벨, 과장 레벨까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게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제 공개 채용 비슷하게 하는데, 주로 이제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외부 채용을 하면 자기 부처가 아닌 타 부처하고 민간인들 포함하는 그런 채용을 외부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16.3%에서 60%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료제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혁신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규제 개혁, 뭐 1994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규제 개혁 기본법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반부패, 아까 국민권익위원장 왔다 가셨는데, 국민권익위가 이제 원래 부패 방지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업무 평가의 문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혁신을 해오는 그러한 분야고, 특별히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의 문제도 굉장히 1990년부터 계속 해왔다. 그다가 이제 전자정부, 디지털 거버먼트, AI 거버먼트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엔에서 이거버먼트 디벨롭먼트 인덱스 2010년도에 세계 1등, 2012년도에 세계 1등, 2023년도에 세계 3등 탑 랭크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혁신이 아주 그 한국의 국가, 한국의 뷰로크라시에 굉장히 퍼머넌트한 퓨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수님, 저기 시간이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어쨌든 깊은 말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스티튜션 매튜리티가 이제 있고 이제 에비던스가 탄핵을 2번이나 겪었는데 다 회복을 해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행정학 분야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각각의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NPM, 거버넌스, 인스티튜셔널리즘, 디모크라틱 거버넌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논문들이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뭐 세상에 존재하는 행정학 분야는 다 연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 학예 학술대회에서만도 300편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 행정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의 숫자가 연간 한 국내에 10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거의 대부분 연구 주제들을 다 골고루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저희 세대는 이제 다 했고 앞으로 후속 세대들이 뭘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한 4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여태까지 이제 한국의 경험을 좀 모아가지고 국제적인 그 학술적인 담론으로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후속 세대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AI 문제인데 AI 시대의 행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중심적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AI가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시티즌한테 수업은 하겠지만 인간의 판단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젊은 후속 세대 학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적인 위기가 뭐 한국도 있고 세계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극단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많습니다. 뭐 기후 변화는 세계 공통이지만 인구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답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5년 단임입니다. 대통령은 5년밖에 안 해요. 아까 임채원 원장이 얘기했다시피 5년 금방 갑니다. 87년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뭐 10명의 그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2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기가 좀 짧아서 행정학자들이 좀 장기적인 시기에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자들이 항상 이제 관심 가지고 연구해야 될 게 결국은 아무리 뭐 AI 시대고 능률성이 이렇게 강조된다 하더라도 공공가치, 신뢰, 민주적인 책임성의 문제를 계속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행정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공공가치, 그다음에 데모크라틱 레지티머시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궁군 교수님께서 지난 70년간의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 또 미래 우리 후학들이 또 연구자들이 해야 될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깊게 못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이것으로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 개회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에 근무하는 박종호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 행사 개회식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회장님과 또 내빈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바로 메리가이 교수님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빈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